2024년 7월 15일 새벽 3시 47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12시간 전부터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지만 산속 외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용대리는 인구 47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차로 35분이 걸렸고 휴대폰 신호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계곡물,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23분, 마을 뒤편 해발 450m 지점에서 약 200톤의 흙과 바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2시간 동안 29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산의 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화강암 기반암과 표토층 사이의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미끄러진 겁니다. 그 아래에는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 박민준 씨와 박미소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을 겪은 후 3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습니다. 미소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인근 초등학교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했고 미소 씨는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예정일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부부는 아기 방을 직접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손수 만든 원목 아기 침대가 2층 작은 방에 놓여 있었고 미소 씨가 뜬 노란색 아기 담요가 그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또 한 식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5년 전 민준 씨가 서울에서 지낼 때 친구에게 분양받은 개였습니다. 당시 2달 된 강아지였습니다. 이제 5살, 사람 나이로 35세쯤 되는 어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무게 25kg, 어깨 높이 55cm의 건강한 수컷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은 항상 깨끗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금이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금아, 너도 곧 형이 되는 거야. 동생 잘 지켜줘야 해. 민준 씨는 자주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사태가 집을 덮치는 순간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 지하실로 대피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미소 씨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민준 씨는 본능적으로 미소 씨를 밀어냈습니다. 미소 씨는 지하실로 굴러 떨어졌고 민준 씨는 무너지는 천장에 깔렸습니다. 그때 금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금이는 평소 2층 부부 침실 문 앞에서 잤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쯤부터 금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민준 씨를 깨우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산사태가 일어나는 순간 금이는 마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빗소리만이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이는 무너진 집터 주위를 돌며 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48분, 인근 주민 이철수 씨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70세의 은퇴한 교사였고 용대리에서 4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 아래 미소 씨가 임신한 미소 씨가 있어요. 이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대장 이태식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불과 수해 현장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산사태는 처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0톤이 넘는 흙과 바위, 무너진 2층 목조주택의 잔해가 20m 반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집이 있던 자리는 3m 높이의 흙더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생존 가능성이 있는 위치부터 파겠습니다. 2층 침실 쪽을 먼저 수색합니다. 2차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안전 확보 최우선입니다. 이태식 대장이 지시했습니다. 구조대원 15명과 중장비 2대가 투입됐습니다. 굴착기 1대, 덤프트럭 1대, 그리고 지질 레이더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2차 산사태 위험 때문에 작업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30분마다 산 상부를 확인하며
조금씩 흙을 걷어냈습니다. 오전 8시 27분, 사고 발생 4시간 후 구조대는 2층 침실 잔해 속에서 박민준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와 상체가 무너진 석가래와 천장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사고 직후 새벽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의사는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으로 즉사 추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 이쪽 현장입니다. 한 명 사망 확인. 남성, 30대 초반 추정. 임신부 수색 계속합니다.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산사태 생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첫 1시간 생존율은 90%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신부라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구조대는 지하실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설계도를 확인한 결과 지하실은 건물 뒤편 산 쪽으로 파고 들어간 구조였습니다. 면적 15제곱미터, 천장 높이 2.2m의 작은 공간이었고 부부가 저장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붕괴됐고 흙과 콘크리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계속 같은 자리를 파고 있습니다. 이태식 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흙더미 한쪽, 무너진 집터에서 약 7m 떨어진 곳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은 진흙투성이었고 발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개는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저 개, 혹시 이 집 개 아닙니까? 이태식 대장이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가 친구한테 분양받아서 5년째 키우고 있어요. 착한 개예요. 마을 아이들도 잘 따르고. 사고 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5시간째입니다. 이태식 대장은 금이를 지켜봤습니다. 개는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발톱이 벗겨지고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대원이 금이에게 다가가 물을 주려 했지만 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을 핥지도 않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저 위치는 이미 수색했습니다. 지하실 입구 반대편입니다. 설계도상 저쪽은 산쪽 외벽입니다.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계속 같은 자리만 팠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견들을 봤습니다. 독일 셰퍼드, 레브라도 리트리버, 벨기에 말리노이즈. 전문 훈련을 받은 구조견들은 생존자를 발견하면 짖거나 앉아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금이는 달랐습니다. 짖지도 않고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기만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구조하려는 것처럼. 일단 지하실 입구 쪽 수색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식 대장이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지하실 입구 쪽 수색을 마쳤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계단과 콘크리트 더미만 있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현장 이태식입니다. 지하실 입구 수색 완료. 생존자 없음. 생존 가능성 거의 없음. 수색을 사체 수습으로 전환 건의합니다. 본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현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차 산사태 위험 있으니 대원 안전 최우선하십시오. 하지만 금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0시간째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금이에게 물과 사료를 줬지만 걔는 냄새만 맡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발톱은 이미 4개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앞발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저 개 좀 보세요. 발톱이 다 벗겨졌는데도 계속 파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28세의 젊은 대원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는 2년차 구조대원이었고 이번이 첫 대형 산사태 현장이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 주인 냄새가 나니까. 동물들은 트라우마를 받으면 반복 행동을 하거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금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포나 혼란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금이가 파는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지하실 뒤편 산 쪽 외벽 근처였습니다. 설계도상 그곳은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 이 집 지을 때 지하실을 확장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태식 대장이 이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작년 여름에 민준이가 지하실을 조금 넓혔어요. 아기 물건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허가는 안 받았을 겁니다. 시골이니까. 이태식 대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공식 확장이면 설계도에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 사고 발생 30시간 후, 금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고, 금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교대로 쉬는 동안에도 금이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이제 금이가 판 구덩이는 깊이 60cm, 지름 1m가 넘었습니다. 최준혁 대원이 금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려 했지만 금이는 담요를 물어 던지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대장님, 저게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봐. 오전 11시 이태식 대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질 레이더 한 번 더 돌립니다. 저 개갑하는 위치 중심으로 정밀 스캔합니다. 대장님, 그쪽은 이미 1차 스캔에서 확인했는데.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지질 레이더 팀이 금이가 파는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m를 정밀 스캔했습니다. 지하 1m부터 6m까지 10cm 단위로 스캔했습니다. 10분 후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지하 4.2m 지점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가로 2.3m, 세로 1.8m, 높이 약 1.5m 크기입니다. 이태식 대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기술자가 레이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공기 흐름이 감지됩니다. 지하실 뒤편 산쪽 바위에 균열이 있고 그 틈으로 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 반응이 있습니다. 36.2도. 사람 체온보다 낮지만 생명체 반응입니다. 현장이 술렁했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전 대원 집결. 중장비 투입 준비. 의료진 대기. 이태식 대장이 외쳤습니다. 굴착기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남은 구조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금이가 파던 자리를 중심으로 대원들이 반경 3m의 안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흙을 걷어냈습니다. 30cm씩 조심스럽게. 금이는 옆으로 비켜섰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귀는 쫑긋 서 있었고 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굴착기가 깊이 1.5m까지 파 내려갔습니다. 그때 큰 콘크리트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지하실 천장의 일부였습니다. 손으로 합니다. 중장비 정지. 이태식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대원 8명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콘크리트 조각을 드러냈습니다. 금이는 다시 앞으로 나가 함께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앞발에는 이미 살이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었지만 금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10분 대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여기 틈이 있습니다. 공기가 나옵니다. 이태식 대장이 달려갔습니다. 콘크리트 조각 사이에 주먹만 한 틈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이태식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3초간의 침묵.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표.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임신부 생존 확인. 의식 있음. 서둘러요. 이태식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원들이 미친 듯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금이도 함께 팠습니다. 사람과 개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콘크리트 조각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의 지하실 창문 프레임이 나타났습니다. 프레임은 비틀려 있었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지하실 벽과 산쪽 바위가 우연히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37분, 창문 프레임을 제거하는 순간 박미소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은 채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임신부 생존 확인. 이태식 대장이 무릎을 꿇고 미소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미소 씨? 저는 119 구조대장 이태식입니다.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소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남편은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이태식 대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부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곧 병원 갑니다. 미소 씨는 이해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아기는 괜찮을까요? 곧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대원 3명이 신중하게 미소 씨를 들어올렸습니다. 36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신음을 흘렸지만 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들꺼대 눕혀지는 순간 금이가 다가왔습니다. 금이는 미소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미소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아, 내가 날 찾았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이는 작게 꽁꽁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괜찮아,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금이는 구급차를 따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25kg의 몸으로 부서진 발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5km 산길을 30분 동안. 중간에 구급대원들이 차를 멈추고 금이를 태우려 했지만 금이는 거부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달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금이는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차 바로 옆에서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차서 혀를 내밀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제종합병원 응급실, 오후 2시 35분, 의료진 8명이 미소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은주 원장, 응급의학과 의사 2명, 간호사 4명, 그리고 신생아과 의사 1명. 미소 씨가 도착하자마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혈압, 심박수, 체온, 혈액 검사, 초음파. 체온 34.8도, 심박수 52, 혈압 90, 60입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각하지만 다행히 의식은 명료합니다. 호흡 정상, 맥박 규칙적. 응급의학과 박상호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태아는요? 이태식 대장이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왔습니다. 김은주 원장이 초음파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둥둥, 둥둥, 규칙적으로. 김 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태아 심박수 분당 142회, 정상 범위입니다. 양수량 적정, 태반 기능 정상, 탯줄 혈류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6시간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박상호 의사가 물었습니다. 김은주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왼쪽으로 누운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자세는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자궁이 하대정맥을 압박하지 않아서 태반으로 혈류가 계속 공급됩니다. 그리고 김 원장이 미소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어떻게 버티셨어요? 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소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하실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손으로 떠서 조금씩 마셨어요. 그리고 계속 제 아기한테 얘기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너 지켜줄게. 우리 꼭 살아나가자라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컥했습니다. 이태식 대장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밖에서 금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 씨가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금이구나. 내가 구해줬구나. 그녀는 금이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톱 4개가 완전히 뽑혀 있었고 발바닥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수진 간호사는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금이의 발을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금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참는 듯 눈을 감았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일 후 7월 19일 오전 10시 47분 박미소 씨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이었습니다. 3.24kg, 51cm, 아프가 점수 9점. 의료진도 놀랄 만큼 건강한 만삭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분만실 밖 복도에서 금이가 짧게 짖었습니다. 왕. 단 한 번.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미소 씨는 딸을 안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민준아. 우리 딸이야. 우리 딸 태어났어. 미소 씨는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금아. 금이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금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금아는 2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금이 덕분에. 우리 딸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은 특별히 금이가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금이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미소 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소 씨가 금아를 금이에게 보여줬습니다. 금아, 이게 내 동생이야. 내가 구해준 아기야. 평생 잘 지켜줘. 금이는 금아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금아는 눈을 뜨고 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생후 3일 된 아기가 자신을 구해준 개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조대원 최준혁이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목은 36시간 동안 멈추지 않은 진돗개의 기적이었습니다. 영상은 금이가 땅을 파는 장면, 구조대가 생존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금이가 구급차를 따라 달리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12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24시간 만에 500만, 3일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진돗개 금이가 올랐고 2위에 강원도 산사태 기적, 3위에 인제 구조견이 올랐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십만 개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금이는 진짜 영웅이다.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판 거야? 미쳤다. 발톱 벗겨진 거 보고 울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진짜입니다. 이런 개를 키우고 싶다. 금이한테 훈장 줘야 한다. 7월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단독 심층 보도했습니다. 15분 분량의 특집이었습니다. 현장 영상, 의료진 인터뷰, 그리고 금이의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 18.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KBS 동물의 왕국팀이 금이를 촬영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PD 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금이는 훈련받은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36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7월 24일 강원도지사 박철수 씨가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금이를 만나고 미소 씨와 금아를 격려했습니다. 금이는 강원도의 자랑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도에서 금이에게 특별한 표창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돗개 금이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5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금이의 영웅적 행동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할 수는 없으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금이의 공헌을 기리겠습니다. 7월 30일 인제군청 대강당에서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민, 기자, 그리고 전국에서 온 동물 애호가들이 모였습니다.
인제군수 김태영 씨가 금이에게 의견 영웅상과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메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며 2024년 7월 30일 인제군. 금이는 무대에 올라가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은 아직 붕대에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금화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남편 민준이를 잃었습니다.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 덕분에 저와 제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금이는 36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아니, 제 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소 씨는 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금아. 너 덕분에 우리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금이는 미소 씨의 눈물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금아를 바라봤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울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은 역사가 됐습니다. 1년 후 2025년 7월 19일 금아는 첫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는 새로 지은 집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미소 씨는 남편의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같은 마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진과 산사태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돌잔치에는 5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 구조대원들, 병원 의료진, 그리고 금이의 팬들. 금아는 빨간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왔습니다. 상 위에는 붓, 실, 돈, 청진기, 그리고 작은 진돗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돗개 인형을 집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금이의 동생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금이는 금아 옆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6살이 된 금이는 조금 늙었습니다. 주둥이에 흰 털이 조금 늘었고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금아가 금이의 털을 잡아당겨도 금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금아가 금이 등에 올라타도 금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영원히. 마을 할머니들이 미역국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미소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금아는 우리 모두의 손녀야. 70세 이철수 씨의 부인 박순자 씨가 미소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소 씨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벌써 돌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금이가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당신이 금이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이 금이를 통해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반려동물과 재난 안전이었습니다. 이태식 전 대장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금이 사건 이후 강원도는 반려견 재난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그 프로그램의 명예 강사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38마리의 개들이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진돗개, 리트리버, 셰퍼드, 심지어 믹스견들도 있습니다. 그중 12마리가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됐고 8마리가 생존자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구조 프로그램 덕분에 산사태 및 건물 붕괴 사고 생존율이 23%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이가 시작한 기적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금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구조대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특별한 개 아닙니까? 평범한 개들도 금이처럼 할 수 있을까요? 이태식 전 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금이는 특별한 개가 아닙니다. 금이는 훈련받은 구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 헌신이 금이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금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금아 방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5년 전, 민준 씨 부부의 침실 문 앞에서 자던 것처럼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금이의 흰 털을 비췄습니다. 금이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는 꿈을. 잘했어, 금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학교에서, 구조대 훈련소에서, 그리고 전국의 가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랑은 어떤 장비보다, 어떤 기술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때로 내 발로 걷고 꼬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만들어준다고. 2026년 1월, 금이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표창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돗개 금이는 2024년 7월 강원도 인제군 산사태 현장에서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생존자를 찾아 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금이의 헌신과 용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으며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특별 표창합니다. 금이는 지금도 용대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아와 함께 매일 아침 금이는 금아를 어린이집까지 배웅합니다. 매일 저녁 금이는 금아를 마중 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이는 천사야. 금아를 지키려고 하늘이 보낸 천사. 그리고 금이는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금이가 태어난 이유이고 금이가 사는 이유입니다.